암호화폐 관련해서 사기를 치는데 사기꾼 일당들이 이제 접근을 해서 그런 걸 다 깔아줍니다. 휴대폰을 피해자들은 그냥 맡겨버리면 뭐 어떤 거기다 대고 어떤 걸 막 하더라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근데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이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작은 돈부터 시작하니까 뭐 10만 원. 아, 참. 근데 그 완벽한 사기, 내가 사기당한 줄도 모르게 하는 사기가 있다면서요? 그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인터넷이나 이 그 휴대폰에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네. 주로 이제 그런데요.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부자들이 모여 있는데 가서 자기가 뭐 외국의 뭐 회사 뭐 그쪽에 뭐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투자 전문가다 그러면서 뭐 명함도 막 찍고 뭐 좋은 차 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솔깃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일부 한번 투자를 해라. 그럼 투자를 하면은 또 거기에 수익금을 또 이렇게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이 프로필 같은 것도 굉장히 그냥 위조합니다. 위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I를 통해서 뭐 시스템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고 뭐 원금 보장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유명한 어떤 금융회사나 증권사 그냥 그걸 앱을 그대로 그냥 도용하는 홈페이지를? 예, 홈페이지를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줄 알고 나는 그냥 A라는 증권사에 한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예 아니었던 그렇죠. 거군요. 실제로 투자, 예를 들어 500만 원 투자했는데 2,300만 원. 제가 이제 2022년 5월 달에 이제 이 피해를 당한 지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건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500만 원 넣었는데 이 거래 내역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돈이 2,300 얼마 이게 들어온 것까지 이게 다 가짜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뭐 해주면 아, 나는 내 계좌에서 돈이 불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이게 신뢰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몇 천만 원, 뭐 억대로 이제 돈을 넣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순간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돈을 뺄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돈을 뺄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딴소리를 하죠. 뺄라 그러면 뭐 그 세금을 내야 된다, 금융 이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무슨 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돈을 일단 넣으면은 빼준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세금 받고 공제하고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흥분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수익이 불어났으니 그 세금 그러니까 더 뜯기는 거네요. 그래서 더 뜯기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이제 막 이제 항의하고 그러면 이제 그 앱이나 이런 걸 폭파하고 이제 도망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도 후기 다 가짜거든요. 올리고 그 다음에 성공 사례 또 이게 네. 막 그런 거 막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죠. 그래 다 털리고 나야 저거 되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에 내가 전에 알던 현직 때 이제 상담해줬던 분이 이제 그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이자가 너무 높게 내는 은행 그 거래를 이제 좀 이렇게 낮췄으면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무작위로 보냈는데 그게 이분이 받아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려면 앱을 까세요 그래가지고 앱을 깔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뭐 은행에 그 앱 대출 그 화면이라든지 그 상담하는 그 직원 프로필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위조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이 한 2천만 원이 갖다 털렸거든요. 그 수법이 저희 PD가 당한 수법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네요.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그 신고해가지고 네. 했는데 못 잡더라고요. 범인 피해금도 못 돌려받고 네. 잡을 수도 없나 근데 보더라고요. 이제 잡은 경우 그분은 다행히 잡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그거죠.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제 기존에 거래 은행 걸 해약하고 이렇게 하려면 약관 위반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갚아야 된대요. 갚아야 되는데 우리 은행 직원이 갈 테니까 현금으로 찾아서 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수거하러 이제 이 사기꾼 일당이 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 CCTV 그 피해자 집 앞에 있는 CCTV에 걸려가지고 결국 잡긴 잡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운 좋게 잡히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이 수법이 우리 PD 당한 거하고 똑같은데요. 아, 그래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이거 저기 뭐죠? 그 직원 보낼 테니까 그 현금으로 준비해 놓고 있으라고. 예.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그쪽에 얘기하는 계좌로 돈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찾으러 온다고. 찾으러 온다 그러고 또 노인인 경우는 집에 냉장고에 현금을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또 이렇게 그분을 유인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사이 범인들이 들어가서 가져가고. 그렇군요. 진짜 근데 이 노인들에 대한 그 노후 사기 범죄 이게 정말 그렇게 심하다면서요? 예, 엄청납니다. 저희가 그 PD 그 사건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수사관이 왔어요. 그 현장 출동해가지고 왔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여의도 이 아파트 부자 동네니까 그 70대 할머니가 계시는데 한 3억인가를 그 보이스피싱 당하고 추가로 몇 억이 더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인지가 돼가지고 말리고 막 이러는데 할머니가 안 믿더래요. 경찰 말도. 이 친구는 내 딸보다도 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다. 절대 나한테 사기칠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도 지금 우리나라 한 사람 최고 당한 게 41억인가. 의사 선생님이요? 어떤 일로요? 그 보이스피싱이요. 와. 일을 언제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 와서 아무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금융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는데 선생님의 계좌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 공범 혹시 아닌가요?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청 직원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검사 신분증도 보내주고요. 뭐 체포영장 뭐 이것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 조사를 위해서 앱을 깔아라 그랬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으로 보내는 앱에 이게 그 주소를 링크를 해버리면 그 악성 앱이 깔리면 그게 이제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걸거나 외부에서 그쪽으로 오는 전화는 중간에 이 범인들이 다 가로채서 다 이게 역할 분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제 모르는 거지. 이 선생님은 그래서 앱 깔고 알려주는 걸로 이제 전화를 했죠. 검찰청에 거기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했더니 다 역할을 분담해서 진짜다. 그러면서 당신 돈이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 검수를 해서 진짜면 다시 돌려준다. 그러면서 있는 돈 다 보내고 그다음에 대출 받아 보내고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내고 토탈 41억.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010 번호로 왔다는 거죠. 010. 그 핸드폰 번호잖아요. 네, 핸드폰 공공기관은 010으로 전화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제 책이 나왔었는데 이 책에 그거 분명히 내가 써놨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이 바빠서 못 보셨나 봐요. 그게 010으로 변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검사 신분증도 이거 보내야 되고 체포영장 뭐 할부지 거 보내려 그러면은 이게 그걸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관에. 그렇죠. 일반 유선 전화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기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제가 홍보하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근데 진짜 무슨 뭐 메시지가 자주 오더라고요. 무슨 당신의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당신의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해킹 당했습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뭐 확인하라고. 막 이런 그거 누르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앱이 깔려가지고 내 그 주소록에 있는 인적 사항 다 도용돼서 또 내 주소록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뭐 부고장 막 보내가지고 또 돈 보내라 그러고요. 엄청납니다. 그렇군요. 이게 SNS 때문에 이게 더 맞아. 그 말씀하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지인인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 SNS가 페이스북이 해킹이 당했는데 그 해킹된 페이스북으로 돈 빌려달라는 지인들한테 그 메일이 막 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막 번호 바꾸고 막 이랬다고 하면서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부고 문자들 제가 이제 그 연세 드신 분 모임에 내가 가는데요. 그분들이 본인이 거기 부고 문자 친구 부고 문자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결에 그냥 이렇게 눌렀대요. 근데 그게 저거 한 게 그 URL 링크 자체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그게 이상하게 사람을 끈대요. 그분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눌렀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 이름으로 그냥 다 이렇게 가는 바람에 진짜 아주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주위에 그 부고 문자 때문에 당한 분을 내가 몇 분 내가 만났습니다. 진짜 그러겠네요. 진짜 부고면은 한번 보게 되죠. 또. 그렇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낯선 문자들이 오면 그냥 무조건 차단하고 그냥 안 누르는데 메일도 그렇고 실수로 근데 이게 하는 게 누군가가 실수로 그렇게 하면 그 주소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진짜 갈수록 무섭네요. 근데 지금 65세 이상 고령층을 노리는 또 최신 택배 사기가 있다면서요? 수법이 계속 진화한다는 택배 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보면은 실제 사건인데 이제 그거죠. 택배가 내일 발송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랬더니 실제 그 지방에 있던 어떤 그 연세 드신 분인데요. 자기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주문을 했더니 택배 회사 콜센터
여직원이 얘기가 그 어르신 그 인적 사항이 도용됐네요. 제가 경찰서에 연락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좀 있으니까 그 범인들이죠. 일당들이지. 경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신고 그걸 받는다 그러면서 뭘 앱을 하나 보내더라고. 여기 깔아야 된다고. 깔았죠. 그리고 깔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가 그 어떤 그 은행 그거 쓴다 그랬더니 이거 똑같아요. 그게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돈을 가져가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돈을 찾아서 그 어르신 그 집 앞에 거기 좀 갖다 놓으라고 몇 시에. 그럼 내가 가져가서 검수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털리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동안. 근데 이제 그게 좀 진화가 돼서 요새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가장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제 그 피해자하고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그 신용카드가 지금 지금 갑니다. 배송 중인데. 배송 중이다. 네, 이거 어디로 가면 되냐 그래서 이 받은 이 어르신께서 아니 나는 아무개 은행 그 카드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뭐가 잘못됐네요. 그러면서 그러면 카드사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카드사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카드사에 거기 알려준 번호로 했더니 카드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 인적사항이 도용된 것 같은데 앱을 하나 까세요. 그러면서 깔았습니다. 깔고서 이제 뭐 이렇게 해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라 그러면서 이제 알려줘요. 그러면 알려준 대로 했는데 벌써 이게 앱을 까는 순간 이제 그 전화 가로채기가 돼가지고 그 범인이 다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금감원 직원이 사칭하는 사람이 받으면서 그 어르신 그 인적 상황 확인해 봤더니 지금 그 어르신이 지금 검찰청에 지금 사기죄로 지금 지금 조사를 그걸로 뜨는데요. 네. 이래가지고는 이거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인적사항 도용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서 검사님한테 연락 번호를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는데 다 범인들 일당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려준 대로 검사실에 전화했더니 그 검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사건으로 지금 사기죄로 연루돼 있다 이러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호사를 선임해라 그러든지 그리고 뭐 당신 계좌에 지금 돈이 지금 있는 게 불법 자금일 수 있다.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어디로 보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 아니면 직접 내가 갈 테니까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전해주라 그러든지. 네.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냥 경찰 단계 한 단계였던 게 지금은 이제 그 콜센터 직원부터 해가지고 금감원 직원, 뭐 검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의 공동 작업으로. 팀으로 하는군요. 네, 팀으로 하고 그다음에 택배 관련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잘 당하는 게 이제 그거죠. 이제 이 택배를 보내면서 거기에 그 우리 뭐 손자나 이제 어르신이니까 이제 그 사랑하는 손자들이나 이런 어떤 인적 사항을 갖다가 해킹했다든지 어떤 그런 걸 주워가지고 이제 그 어르신 집에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면서 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좌번호 한번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글로 돈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건강검진 뭐 그 관련해서 뭐 약을 뭐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번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뭐 혈당이 뭐 엄청나게 높은데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돈을 어디로 보내라 뭐 이런 식. 그다음에 주소를 또 일부러 또 오배송한 다음에 그 연락을 해가지고 또 그러면 다시 반송을 받으려면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계좌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둔화가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왔나든지. 이게 참 슬프지만 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 그래서 젊을 때는 전혀 빠릿빠릿해가지고 이런 거 눈치 탁 채고 막 이랬던 그렇죠. 사람들도 한 해 한 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둔감해진다고. 그게 인정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행동이 좀 느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에 또 익숙하지도 않고 막 이런. 슬프네요. 근데 지금 이 60대 이상 이 고령자층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노후 자금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투자 사기, 특히 이 암호화폐, 이런 코인을 그 투자로 유도하는 이런 사기들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하면서요, 지금. 예. 특히 이제 가상자산 연계해서 이제 고령층을 상대로 이제 사기치는 게 많은데요. 암호화폐를 뭐 담보로 뭐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갖다가 플랫폼에 예치하면은 이자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해서 사기를 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데 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사기꾼 일당들이 이제 접근을 해서 그런 걸 다 깔아줍니다. 그리고 아주 살갑게 그냥 굉장히
또 혼자 있는 노인인 경우는 더 하고요. 그러면 앱도 다 깔아주고 그냥 휴대폰을 피해자들은 그냥 맡겨버리면 뭐 어떤 거기다 대고 어떤 걸 막 하더라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당하는 과정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채굴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 그래 이제 곧 국내 거래소 이제 또 상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해외 거래소인 경우는 이 상장 심사 코인 같은 걸 하지도 않는다고 전문가 말에 빌리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홍보비 정도 주면은 이게 상장이 된다고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심사를 하는데 외국에 상장되는 걸 또 이렇게 하면은 더 믿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그 노인한테 이제 그냥 그 아르바이트라 그러나 그 주위의 지인들, 그 또래 지인들을 이제 끌어오게 해가지고 끌어오면은 뭐 한 사람당 그 투자 수익금의 뭐 20%, 50% 이렇게 주기로 하면은 그 재미로 또 막 끌어모으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은 계속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피해자 노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당하더라도 어떻게 왜냐하면 인적사항 같은 거 다 도용하고 이래 돼가지고 그러니 심각합니다. 진짜 뭐 하여튼 이 코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도 있고 또 저희 보니까 유명인을 사칭해서 예, 예, 이 예. 증권, 예. 투자 예. 이런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 증권 전문가들 또 유명인 늘 뭐 이런 저도 제 이름과 제 얼굴로 카톡에 그 네. 리딩방이 한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을 들어가가지고 이게 난데요 했는데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워낙 그러다가 저 강퇴 시켜버리고.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그 리딩방을 그 하려면 그러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금융감독원에. 근데 그거 안 하면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투자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그러면 이게 그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기치는 게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비상장 주식 가지고 또 사기치거든요. 네. 자기는 그것만 전문으로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보면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그 비상장 주식을 상장을 하려면은 그 한국 거래소 이제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심사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 거래소 그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이제 KIND 카인드라고 치면 이게 나오거든요. 과연 이게 상장 심사 신청이 돼 있는지 그렇죠. 신청해서 등록까지는 한 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상장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서 그 4개월이나 5개월 안에 이제 만약에 거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아직까지 신청도 안 한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리딩 투자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사기를 당했을 때 로맨스 스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그 통신 그 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서 즉시 내가 돈을 보냈다 그러면 사기구나 하면은 빨리 그 계좌를 동결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재화의 제공, 그러니까 그 물건 어떤 재화 제공이나 용역 제공 이거를 가장한 행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제외하기 때문에 그냥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거 그것만 지금 해당이 되죠. 그것만. 그럼 만약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래서 돈을 보냈는데 주변에서 그거 아니야, 그거 이거야 해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신청을 한다. 그 한도가 얼마까지죠? 그러니까 시간은 빨리 할수록 좋죠. 바로 그 우리 은행 그 상대 은행이나 내 거래 은행이다 이게 빨리. 나 이거 보이스피싱 나간 거다. 그럼 그쪽에서 그냥 바로 그렇죠. 딱 닫아주는군요. 상대 계좌를. 그렇죠. 일단은 묶어버리죠. 네. 근데 그게 가장 급선무인데 대부분은 그냥 이런 경우는 그 일반 절차를 거치면 영장 받아야 되고 막 이래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게 진짜. 시급히 빨리 이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일반 사기하고 이제 또 한계가 또 이게 악용할 수가 있는. 그렇죠. 경우가 아니 더군다나 이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사기를 좀 당해도 그냥 또 열심히 일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복구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렇죠. 60세 이상 뭐 70대, 80대 이러신 분들이 사기 당하면 그 다음에 진짜 생활이 막막해지는 거잖아요. 없죠. 그냥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고요. 뭐 폐지 죽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 이 60대 이후 70대, 80대 이분들이 피해야 될 사람들, 특히 유형 아까 31가지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분들에게 피해야 될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내 재산을 노리는 자꾸 투자를 자꾸 부추긴다든지 그다음에 매일 안부 전화하고 아버님 하고 막 거기에 막 넘어가더라고요. 나 외로운데. 그치. 그 유일한 자식들은 잘 안 하거든. 연락을. 그렇지 안 하고 네. 내가 아플 때 그 간병 오고 내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다 가르쳐 주고 막 이래. 그러니까 감성을 이렇게 자극해서 마음을 열어서 돈을 빼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주위에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아버님, 어머님만 이래가면서 나한테 막 잘해주는 네. 어떤 사람이 있다. 내가 한 60, 70 됐는데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거고. 실제 사건에서 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에 녹음된 걸 내가 쭉 들었거든요. 항상 아버님, 어머니.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그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형님, 그렇죠, 그렇죠. 동생. 네, 맞아요. 뭔가 네. 자꾸 그냥 끈끈한. 그거. 그렇군요. 또 그 외에 조심해야 될 사람 없습니까? 그 외에 60대 이후. 60대 이후에 일단은 돈 금전 피해야 거래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그 법적인 거 말고는 어쨌든 그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 주는 사람 많이 피해야 되겠지. 하여튼 뭔가 내가 부담이 될 만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그렇죠. 뭐 투자 같이 하자, 뭐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이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작은 돈부터 시작하니까 뭐 10만 원 뭐 이렇게 거기서부터 조금씩 키워나가기 때문에 하긴 뭐 우리 그 30년 이상을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부장님도 부장 검사이실 때도 사기를 당하셨으니까 지인한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야지 진짜 있다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말씀 들어보면. 예. 제가 이제 검사된 이유도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네. 집 한 채 살 돈을 사기 당하시는 바람에 아버지의 꿈은 네가 검사가 돼서 집안을 일으켜라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사기 사건에 그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그 정신적인. 속았다라는 그 배신감 이거는 말로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사기죄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기죄가 형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됐습니다. 뜯어보면은 재물 플러스 기망. 거꾸로 얘기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신뢰거든요. 네. 돈만 잃은 게 아니고 신뢰까지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절도, 그러니까 재산만 잃은 거잖아요. 도둑 맞았다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죠. 사기당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은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더군다나 더 열받는 거는 평소에 엄청나게 내가 바보 취급했고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저건 내가 내 아래라고 생각했던. 한참 밑에고 그야말로 내가 측은하게 생각하고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사기당했을 때 진짜 자존감 그냥 완전 잠이 안 오고 야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우라통 터지고 진짜 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사기꾼은 항상 이 선한 얼굴로 전총조 같은 경우 그렇죠. 보면 알 수 있듯이 호리호리하고 그런 얼굴에서 어떻게 사기친다는 걸 뭐 위압적인 사람이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뭔가 경계심을 갖는데 나보다 아래라고 이렇게 그렇죠. 하수로 생각이 보여요. 되면 마음이 또 쉽게 열리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리고 당하고 나서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정을 안 해주거든요. 아니 아이, 돈 있다고 바보. 까불더니 내 좀 돈 빌려달라 할 때는 안 빌려줘. 내 쌤통이다 이러더니. 근데 이렇게 사실은. 자식이 있다면 이제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같이 막 내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자식이 나서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혹은 자식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노인분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률적 자식인 경우에도 보면은 그 부모가 좀 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제 돈을 뜯어가기 위해서 되게 잘해주죠. 잘해주고 돈이 없다 그러면은 하기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요새 그냥 굉장히 각박한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그렇죠. 혼자 있다고 한다면 노인이 혼자 있다고 한다면은 도움을 일단 주위 사람들의 저거 구해보고 안 되면 이제 법률 구조공단은 무료 또 구조해주고 또 요새는 또 이제 법무부에서 법률 홈닥터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변호사를 고용해서 각 지자체나 이런데 이렇게 파견 보내서 이렇게 상주하면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런 데 가서 그런 사람들 무료로 일단 상담을 그렇죠. 받아봐라. 예, 예. 사연을 예.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뭔가 내가 지금 피해를 당했다 싶으면은 일단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가 먼저 병이 알리는데. 났을 때 알려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네네. 알려야 우리가 좋은 그 조언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듯이. 또 주변에서 일로 가봐 저렇게 해봐. 그렇죠. 또 그런 분들도 많으니까. 예, 혼자만 고민할 게 아니고 항상 주위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예. 나쁜 사람은 전부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진짜. 너무 힘들죠. 예, 맞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도 참 많으니까 예. 그 좋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악의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같이 또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좀 서글프긴 예, 예. 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오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 당장 저부터도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나이를 먹었을 때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까지 33년간 사기 전문가들만 상대하신 네, 임채원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짜 사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피해야 될 사람들 하여튼 잘 한번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임채원 변호사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